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계약과 10주년 맞이해서 제가 케이크를 작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과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대선배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저는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현대자동차 계약과 10기 김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삼성연구소의 박재범을 맡고 있는 이기범 책임연구원님과 남양연구소의 성시경을 맡고 있는 황대웅 연구원님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혹시 너무 성시경을 닮아서 그런데 성시경의 트렌드 마크인 잘 자요라는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부끄럽지만 잘 자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먼저 선배님들의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3팀 이기범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한양대학교 계약과 2기로 선발되었고요. 현재는 자율주행 사업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주행 판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제어 기술 개발팀의 황대웅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계약학과 6기로 2018년에 선발되었고 19년부터 연세대학교 최종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딥러닝과 최적 제어 관련해서 2년간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21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딥러닝 기반 인베디드 제어기 업무랑 모델 예측 제어 기반으로 터보 부스트 제어 로직 개발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토크 벡터링 제어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배분들께서 조직 개편으로 직무가 변경된 걸로 저는 아는데요. 현재 소속 센터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사업부와는 별개로 상용센터에서도 대형 트럭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율주행 사업부에서 자율주행 전체 개발을 하는 걸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변경이 되었고 저 또한 자율주행 사업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1년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전동화 제어 개발 1팀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5와 EV6 같이 그런 전기차들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차량의 제어기 양산을 담당하는 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속한 이제 전동화 선행 제어 개발 파트에서는 이제 버추얼 플랫폼을 통한 이제 가상 제어기 모델 개발과 검증 이런 부분을 진행했었고, 또 MPC와 같은 모델 기반의 현대 제어 기법 이런 걸 사용한 제어기, 딥러닝 기반의 인지 판단 기법을 통한 차량 제어와 같이 이제 선행 제어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22년에 조직 개편이 한번 되게 됐는데 저희 파트가 차량 제어 기술 개발팀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기존의 파트에서 진행하던 업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1파트 부분에서 버추얼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2파트에서는 현대 제어 쪽에 이제 어드밴스드 제어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3파트에서 이제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커넥티비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웅 연구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기범 책임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심 자율주행 및 상용차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주행 판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율주행 시스템은 특정 지역에서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행하는 시스템이며 아이오닉 5, 솔라티, 엑시언트 차량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서 여러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차량이 해야 할 행동을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소프트웨어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드라이빙 모드를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힘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랙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게 되면 이제 목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 디스크 예방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양손을 관자놀이에 좀 대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쭉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쭉 올려주시면 이게 조금 유연하시진 않으신데 이게 저를 한번 봐주시면 팔꿈치와 그 다음에 이게 몸이 상체 일자가 딱 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초를 유지하시고 쭉 내려오시면 목 디스크에 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영상 만들어진 거 보고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책임연구원님 스트레칭 방법 너무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구성과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자율주행 사업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상품성 달성을 비전으로 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도화된 ADAS 기술을 연구를 하고 더 나아가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ADAS, 자율주행과 관련된 선행 개발, 설계, 시험 및 검증, 그리고 양산차 적용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그 기반 기술인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 퓨전 기술, 판단 기술, 그리고 차량 통합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 제어 개발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이제 차량의 전동화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일렉트릭 모빌리티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되는 것이며 제어 개발에 통합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제어기의 양산 개발을 완수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을 조직의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차량 제어 전략실, 그리고 차량 제어 개발실, 차량 제어 검증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 차량 제어 기술 개발팀은 전략실에 속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계약과 10기라서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혹시 선배분들께서 현대자동차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자율주행 사업부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각자 맡은 업무를 존중해주고 밝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축구, 골프, 테니스 등 여러 동아리 활동을 자율주행 사업부 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제어센터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나요? 일단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현대자동차는 군대식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 시기입니다. 계약학과 실무연수를 처음 갔을 때 이제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당장 이제 학교 연구실에서 보고 있던 이런 복장들을 연구소에서 다들 볼 수 있었고 저를 이제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저는 사실 대학원 연구실이나 그 이상의 좋은 분위기였다는 게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중요했던 부분이 개인의 성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저희 파트는 이제 파트장님께서 직접 러닝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전 제어부터 현대 제어, 이제 최적 제어에 이르기까지 이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기초기술 전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책임연구원님께 이제 이론이나 경험 등을 이제 전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예측 제어에 대해서 기술 전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대학원에서 배웠던 부분보다도 더 상세하면서도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테크닉, 고려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까지 잘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제어기 설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뜻깊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곧 하반기 계약과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 직무 소개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혹시 각자 속해 있는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판단 기술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며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추어 차량이 해야 할 행동을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 정보를 분석해서 주행 판단에 필요한 형태로 재가공하고 인지된 정보와 조합해서 주행 환경을 판단하는 로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적합한 자차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로를 생성한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의 주행 모드를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대웅 연구원님은 어떤 직무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속해 있는 차량 제어 기술 개발팀은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파트가 하는 업무가 매우 다르다 보니까 1파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파트는 버추얼 환경을 통한 차량 제어 개발과 검증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있고 버추얼 환경 활용을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주요 업무는 버추얼 환경을 통한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의 약자인 MBD, 소프트웨어 통합 검증, 가상 제어기 차량 플랜트 모델을 통한 성능 개발 등이 있습니다. 상세 기능은 이제 버추얼 환경 테스트 케이스 표준화하는 부분과 툴 표준화, 그리고 버추얼 성능 최적화를 통한 제어기 파라미터 도출 등으로 차량 개발 업무 전반에 걸친 가상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속해 있는 이 파트는요, 진보된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효율 그리고 운전성 향상 가능한 제어 기술 기반의 컨텐츠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제어 기능 선행 개발, 그리고 산학연계 공동연구실 운영, 제어 기반 기술 개발과 도입입니다. 선행 개발은 크게 운전성 향상 측면, 그리고 에너지 관리 및 최적화 측면,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세 제어 기능은 토크 벡터링, 주행 에너지 예측, 그리고 예측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모델 예측 제어 기반 전기차 열 관리, 그리고 버추얼 트랙 인스트럭터 기능 등 제어 및 딥러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파트에서는 AI, 빅데이터, 커넥티비티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 솔루션, 서비스 제어 로직 개발, 그리고 고객 중점 제어 로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제어 로직 개발, AI 활용, 스마트 차량 관리 서비스, 고객 개인화와 편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상세 기능들로 말씀드리면 포트홀 경보, 블랙아이스 경보, 2차 추돌 방지 알림, 그리고 AI 활용, 사전 고장 인지, 주행 노면 판단 제어,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튜닝 개인화 제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계약과 전형 중에 회사 면접 보기 전에 대학원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들의 이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학원 때 이제 배울 수업들의 기초 지식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또한 면접을 볼 때 긴장이 돼서 문제의 정답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교수님들께 설명해 보이려는 노력과 의지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 지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연세대학교에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라면 자율주행이나 제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대학원 전형 면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어나 딥러닝 이론에 대한 수강 내역이나 기본 지식들, 그리고 제어기 코드나 이제 딥러닝 코드를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들이 많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대회 출전 경력 등 연구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비 지원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팁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인지, 판단, 제어 등 특정 분야를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 C++, 시뮬링크 등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툴들을 실제 사용해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숙달되어져 있으면 면접관 분들께서도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분야에서는 딥러닝 이론에 기반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어 분야 쪽에서는 이제 제어 이론이랑 경험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매틀랩과 시뮬링크 환경을 이용해서 로직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파이썬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또 매틀랩을 사용하느냐, 이런 이론 기반과 이제 경험과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과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축하 메시지 한마디와 미래의 후배들에게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과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가 2기인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모집 학교도 많아지고 계약과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제 마음도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계약과를 통해서 입사를 하고 본 제도에 누가되지 않게 열심히 근무를 했던 것 같고, 계약과 후배분들이 저희 팀에도 좀 많이 오셨는데 왠지 좀 정감도 가고 좀 더 좀 잘해주게 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계약과를 지원하는 분들 모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같은 팀에서 얼굴 뵙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회가 닿아서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대차에 입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6기 동기들과 교수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는데요. 계약학과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미래 후배님들께서도 계약학과를 통해서 좋은 인연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셔도 저한테 아는 척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